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편의점 구석에서 지우 씨는 낡은 조끼 지퍼를 올렸습니다. 손등에 내려앉은 거친 주름과 갈라진 손톱이 그간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 했죠. 남편 민수 씨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우 씨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계산대 옆에 놓인 로또 판매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잡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지우 씨는 홀린 듯 기계 앞으로 다가가 남은 잔돈을 털어번호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까운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네. 지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로또 용지를 앞치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집은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지 않아 서늘한 냉기만 가득했죠. 방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지우 씨는 조심스레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당첨 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번호가 맞고 두 번째 번호가 맞자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화면 속 숫자와 일치했을 때 지우 씨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죠. 1등, 당첨금 28억 원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번쩍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내 번호라고요? 말도 안 돼, 꿈일 거야. 지우 씨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통증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지독한 가난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 민수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와 지우 씨의 기묘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왜 바닥에서 울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당황한 지우 씨가 로또 용지를 숨기려 했지만 민수 씨의 눈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민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지우 씨의 손에서 용지를 낚아챘습니다. 숫자를 대조하던 민수 씨의 얼굴에 광기 어린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죠. 지우야, 이거 1등 맞지? 와, 대박이다. 우리 이제 살았어. 28억이라니. 지우 씨는 남편의 환호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색하게 민수 씨는 벌써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지우 씨가 말릴 틈도 없이 민수 씨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구냐? 나다, 민수. 야, 우리 마누라가 로또 1등 됐어. 오늘 내가 골든벨 울린다. 민수 씨는 지우 씨의 당혹스러운 표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싱글벙글 웃어댔습니다. 지우 씨는 본능적으로 로또 용지를 다시 빼앗아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가 전화를 끊은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요란한 벨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온 것처럼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영자 씨와 시누이 미나 씨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에 로또 대박이 터졌다는 게 사실이야? 영자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지우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눈에 핏발이 선 영자 씨의 모습은 축하하러 온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으러온 약탈자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지우 씨를 밀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함부로 뒤지시면 안 돼요. 지우 씨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영자 씨는 코방귀를 끼며 지우 씨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민수 씨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영자 씨의 손이 지우 씨가 용지를 숨겨둔 속옷 서랍 근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지우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겨울밤의 정적은 깨졌고 지우 씨의 행운은 그렇게 거대한 파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깨진 화분, 파편과 흩어진 옷가지들이 흉측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와 미나 씨가 폭언을 퍼붓고 떠난 뒤에도 집안에는 여전히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지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둘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 씨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에이, 엄마가 좀 극성이라 그렇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당신 혼자 번 돈도 아닌데 좀 나누면 어때서 그래? 남편의 무책임한 대답에 지우 씨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우 씨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학 동창인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혜진 씨는 지우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죠. 지우야, 잘 들어. 로또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저쪽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며 물고 늘어질 거야. 나 너무 무서워, 혜진아. 어머니가 사람이라도 부를 기세였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저쪽이 강제로 돈을 뺏으려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권도 완벽히 지킬 수 있어. 당장 내일부터 움직여. 친구의 냉철한 조언을 들은 지우 씨는 밤을 꼬박 지새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 씨는 민수 씨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상가 구석에 있는 작은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 2개와 화분 속에 숨길 수 있는 홈캠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거실 천장 구석과 안방 서랍장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했죠. 작은 불빛조차 보이지 않게 꼼꼼히 가린 뒤 그녀는
녹음기를 자신의 옷 안쪽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지우 씨가 준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보다 더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영자 씨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채업계에서 잔뼈가 굵기로 소문난 영자 씨의 친척 오빠 마석두 씨였습니다. 석두 씨는 거실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위협적인 자세로 지우 씨를 내려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조카 며느리. 좋은 말로 할 때 그 용지 내놓고 각서 써라. 안 그러면 내 친정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어머니, 어떻게 외부 사람까지 들여서 저를 협박하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협박이라니. 이건 우리 집안의 복을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다. 당장 공동명의 계좌로 넣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어. 영자 씨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지우 씨의 얼굴 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지우 씨는 공포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야 입금을 하죠. 그래. 그럼 당장 가자. 지금 당장 서울 본점으로 출발해. 어머니, 제가 도망갈까봐 걱정되시면 미나 아가씨도 같이 가요. 제가 당첨금 찾으면 아가씨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요. 지우 씨의 제안에 옆에서 눈을 빛내던 시누이 미나 씨가 기다렸다는 듯 영자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식구들은 지우 씨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자 씨는 석두 씨에게 눈짓하며 지우 씨를 밀착 감시하라고 명령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우 씨는 가방 속에 혜진 씨가 만들어준 정교한 가짜 입금 확인서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돈이라는 마약에 취해 앞서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 씨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사냥개들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차례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 본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당첨금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와 미나 씨, 그리고 거구의 마석두 씨는 지우 씨를 마치 죄수 호송하듯 에워싸고 정문을 통과했죠. 은행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마다 지우 씨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상담실 입구에 도착하자 지우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부터는 당첨자 본인만 들어갈 수 있대요.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가족이라도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뭐라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혹시 너 혼자 딴 주머니 차려는 거 아니지? 마사장님까지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괜히 앞에서 소란 피우면 조사받느라 수령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당첨금이 늦게 나온다는 말에 겁을 먹은 영자 씨는 툴툴거리면서도 대기실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홀로 상담실로 들어선 지우 씨는 은행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수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당첨금 28억 원을 남편과 시댁이 전혀 알 수 없는 본인의 개인 비상금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변호사 혜진 씨가
미리 만들어준 정교한 가짜 가족 공동관리 계좌 예치증을 꺼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지우 씨가 영자 씨의 코앞에 그 가짜 확인서를 슬쩍 내밀자 영자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일단 가족 명의로 묶어뒀고 전산 확인이 끝나는 며칠 뒤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이체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내 돈이나 다름없다는 거지. 0이 도대체 몇 개야? 미나야, 내 오빠랑 마사장 좀 불러라. 이것 좀 봐. 영자 씨는 은행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지우 씨의 손에서 종이를 뺏어 들고 입을 맞췄습니다.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려면 며칠이 걸린다는 지우 씨의 거짓말을 영자 씨는 눈앞의 가짜 서류 때문에 철석같이 믿어버렸죠. 흥분한 영자 씨 일행은 곧장 근처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해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쇼핑을 즐겼습니다. 지우 씨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무거운 쇼핑백을 드는 짐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의 코트 안쪽에 숨겨진 녹음기는 탐욕에 찌든 그들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강남의 화려한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려 일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영자 씨는 거만한 표정으로 금반지를 낀 손을 흔들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다들 잔 들어라. 우리 집안에 드디어 천운이 내렸다. 이게 다 내 기도 덕분인 줄 알아. 어머니, 지우 씨가 당첨되느라 고생 많았는데 우리 지우 씨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민수 씨가 눈치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지만 영자 씨는 코방귀를 뀌며 지우 씨를 매섭게 흘겨보았습니다. 영자 씨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지우 씨에게 빈 물병을 채워오라며 턱짓으로 모욕을 주었죠. 지우 쟤는 그냥 운 좋게 복권종이나 주워오내지. 무슨 고생은 고생이야. 너희는 이제 저런 천한 애랑 급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 술에 취한 영자 씨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폭언들은 실시간으로 지우 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수치심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옆에서 수입차 카탈로그를 넘기며 침을 삼키고 있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영자 씨는 이쑤시개를 굴리며 지우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내일부터 당장 짐 싸서 시골 본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요양 중인 내 시아버님 수발이나 들어.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시골로 가야 하나요? 돈 들어오면 이 집도 팔고 우리는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 갈 거다. 너 같은 애가 거기서 같이 살면 품격 떨어져. 영자 씨의 폭언에 주변 친척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지우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 씨는 식탁 아래에서 혜진 씨에게 모든 증거 확보, 소장 접수해 줘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죠. 모두가 허상의 돈잔치에 취해 웃고 있을 때 지우 씨만은 다가올 진짜 심판의 날을 그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 씨는 영자가 던진 멸시의 말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가문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언할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거대한 환상은 영자 씨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아직 실제 돈은 지우 씨의 비밀 계좌에 잠들어 있었지만 영자 씨는 이미 자신이 수십억 자산가가 된 것처럼 행동했죠.
그녀는 지우 씨가 말한 전산 처리 기간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거액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첨금 입금 확인서 사본을 보여주자 의심하던 이웃들도 앞다투어 영자 씨에게 돈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그 빌린 돈으로 가장 먼저 평소 눈여겨보던 명품 매장으로 달려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둘렀습니다. 마사장, 내 눈이 틀린 적 있어? 저 지우 저거, 이제 우리 집안 돈줄이야.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그래도 아직 입금 전인데. 이렇게 큰 돈을 써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감당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지우 씨는 걱정하는 척 연기하며 영자 씨의 곁에서 쇼핑백을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코방기를 끼며 마석두 씨의 소개로 만난 보석상 주진태 씨를 은밀한 VIP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주진태 씨는 영자 씨의 당첨 소문을 익히 들었다는 듯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화려한 다이아몬드 세트를 펼쳐 보였죠. 그는 영자 씨에게 높은 이자를 붙인 외상 장부를 내밀었고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사인을 갈겨버렸습니다. 지우 씨는 그 옆에서 주진태 씨와 영자 씨가 주고받는 은밀한 거래 내용과 외상 장부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그 시각 남편 민수 씨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와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 철구와 함께 강남 중심가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계약을 진행하며 수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죠. 물론 그 돈 역시 일주일 뒤에 나올 지우 씨의 로또 당첨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거실 소파에서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며 낄낄거리는 민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여보, 회사 그만뒀다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소심해? 28억이나 있는데 푼돈 벌자고 상사 눈치나 보라고? 당신이나 정신 차려. 민수 씨는 오히려 지우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우 씨의 가방 속에 숨겨진 인감도장을 찾아내어 영자 씨와 공모한 재산 증여 서류에 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지우 씨는 이미 중요한 도장과 신분증을 변호사 혜진 씨에게 맡겨둔 상태였지만 민수 씨의 그런 추악한 집착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지우 씨를 불러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모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영자 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우 씨에게 독이 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다. 여기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고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저한테 이럴 수는 없으시잖아요. 너 같은 애랑 우리 아들이랑 이제 격이 맞다고 생각하니? 돈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넌 몸만 나가. 영자 씨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지우 씨를 구박하며 멸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조용히 집어들며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는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영자 씨가 스스로 파놓은 이 거대한 빚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드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와 민수 씨가 허상의 돈잔치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지우 씨는 치밀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식구들이 쇼핑과 술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자신의 귀중품과 옷가지들을 혜진 씨가 준비한 오피스텔로 미리 옮겼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영자 씨가 지우 씨의 짐을 뒤지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지우 씨의 인감 도장을 위조하기 위해 사설업자와 통화하는 음성도 고스란히 저장되었죠. 지우 씨는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며 지난 7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가짜 성은 무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우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는 폭발하기 직전인 시한폭탄 같은 이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우가 사준 명품 모피 코트를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연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한여를 부리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영자 씨는 민수 씨와 마석두 씨를 재촉하여 당당하게 농협 본점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우야, 너는 집에서 짐이나 싸고 있어라. 우리 오늘 잔금 치르고 바로 이사 갈 거니까. 네, 어머니. 저도 여기서 다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지우 씨는 현관문 앞까지 배웅하며 더없이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자마자 지우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포장이사 트럭을 불러 자신의 짐을 싣고 혜진 씨가 기다리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은행 창구에 도착한 영자 씨는 가짜 예치증을 들이밀며 당장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여기 보라고. 20억 예치되어 있으니까 당장 내 계좌로 옮겨. 내가 오늘 바쁜 사람이야.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서류는 저희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좌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데요. 뭐, 존재하지 않다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저번 주에 여기서 직접 받아온 거야. 직원의 냉담한 대답에 영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수 씨가 옆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며 직원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지만 화면에는 조회 결과 없음이라는 글자만 차갑게 떠 있었죠. 그 순간 영자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던 이웃들과 외상값을 독촉하는 보석상 주진태 씨, 그리고 펜트하우스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까지 잔금 안 치르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 아시죠? 지금 어디신데 연락이 안 돼요. 야, 박영자. 내 돈 5천만 원 당장 내놔. 너 로또 됐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영자 씨는 밀려오는 전화와 빚쟁이들의 고함에 다리가 풀려 은행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석두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나도 속았다며 영자 씨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그때 은행 로비의 대형 TV 화면에서 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 씨가 설립한 사회적 약자 보호재단의 출범 소식과 함께 지우 씨가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저의 행운을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게 뭐야? 지우 전현이 왜 저기 나와? 내 돈, 내 로또. 영자 씨는 TV 화면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민수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리 인생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우 씨는 혜진 씨와 함께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이혼 소장과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화려했던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빚더미와 파멸의 구렁텅이만이 남았습니다. 영자 씨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은행 로비를 가득 채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영자 씨의 귓가를 어지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영자 씨 앞에 검은색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혜진 씨가 다가섰죠. 혜진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영자 씨의 품에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것은 지우 씨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혼 소장과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 당장 지우 그년 데려오란 말이야. 박영자 씨, 저는 이지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당신을 협박 및 강요,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협박이라니. 내 아들 돈 내가 좀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너희가 공모해서 내 돈 가로챈 거지? 영자 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혜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자 씨가 지우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가방을 뒤지며 폭언을 퍼붓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죠. 지우 씨가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홈캠이 영자 씨의 추악한 민낯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민수 씨 역시 법적인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은 아내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려 한 사문서, 위조 미수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공을 향해 지우 씨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기 위해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긴 뒤였죠. 그때 은행 입구로 험악한 인상의 남성들이 들이닥쳐 영자 씨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로또 당첨을 빌미로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들과 외상값을 받으러 온 보석상 주진태 씨였습니다. 박영자 씨, 돈 안 갚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로또 1등? 아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더구먼. 아니에요, 사장님. 분명히 당첨됐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거예요. 시끄러워. 당장 내 명의로 된 빌라부터 압류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내 아들놈 차도 오늘로 압류다. 사채업자들은 영자 씨가 입고 있던 모피 코트를 거칠게 벗겨냈고
민수 씨의 손목에 차여 있던 명품 시계까지 뺏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속옷 바람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내팽개쳐져 통곡을 내뱉었죠. 지우 씨는 멀리서 차 안에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이 비참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지난 7년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저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지? 걱정 마. 이미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고, 저 사람들은 이제 빚 갚느라 너를 찾을 여력도 없을 거야. 지우 씨는 혜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비로소 깨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법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고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와 민수 씨는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며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죠. 지우 씨는 차를 돌려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하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화려했던 로또의 꿈은 영자 씨 가족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고 지우 씨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서막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 뒤, 지우 씨는 혜진 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그때 건물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비굴하게 소리를 지르며 버티는 남자는 다름 아닌 민수 씨였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며칠은 감지 못한 떡진, 머리에 때국물 흐르는 잠바 차림이 영락없는 노숙자 같았어요. 지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보안 요원에게 그를 잠시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응?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고 당신 접근 금지 상태인 거 잊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중내 산해하고 있어. 당신 돈 많잖아. 조금만 보태주면 안 돼? 민수 씨는 지우 씨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지우 씨의 돈을 빌미로 위기를 넘기려는 심산뿐이었죠. 지우 씨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민수 씨의 얼굴 앞에 차갑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민수 씨가 로또 당첨 직후 지우 씨 몰래 시어머니와 짜고 작성했던 재산 증여 공증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돈을 택했던 남편의 추악한 증거를 보자 민수 씨의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죠? 나 버리고 엄마랑 강남 가서 살려고 했던 그 증거요. 그건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쓴 거야. 내 본심이 아니었다고. 당신 본심이 뭔지 이제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 봐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거. 지우 씨는 품 안에서 실제 로또 당첨 영수증 원본을 꺼내 민수 씨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 순간적으로 탐욕의 불꽃이 튀었고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영수증을 뺏으려 했죠. 하지만 지우 씨는 미리 준비해둔 파쇄기 안으로 영수증을 밀어 넣었고
종이는 순식간에 국수 가닥처럼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교하게 복사된 사본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민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28억. 지우야, 너 미쳤어? 저게 얼마짜린데? 당신들한테 갈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우는 건 이보다 더 쉬운 일이죠. 지우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보안 요원들을 불러 민수 씨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민수 씨가 끌려나간 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영자 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우 씨의 예전 집 근처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유치장에 갇혀서도 내 돈 내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영자 씨의 행태에 지우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7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영자 씨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유치장 창살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 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영자 씨는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형사들에게 로또 번호를 읊어대며 횡설수설했죠. 그녀가 꿈꾸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는커녕 당장 오늘 밤 몸을 뉘일 집조차 사채업자들에게 압류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인 마석두 씨는 영자 씨의 집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연락을 끊고 야반도주를 선택했습니다. 돈이라는 사슬로 묶여있던 가문의 유대는 그 사슬이 끊어지자마자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민수 씨의 처지 또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고 호기롭게 시작하려 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기극으로 밝혀져 계약금만 날리고 빚독촉에 시달렸죠. 이제는 번듯한 직장도 자신을 지켜주던 아내도 없는 민수 씨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삐끗한 허리를 부여잡고 그가 먹는 것은 과거 지우 씨가 편의점에서 먹던 그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시누이 미나 씨 역시 사치와 허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파혼의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에 걸려 어두운 방 안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우 씨는 기회라는 당첨금의 본질을 현실로 일궈냈습니다. 지우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빛나는 시작이라는 사회적 기업이자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디자인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과 고부 갈등 피해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식처였죠. 지우 씨는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출연해 피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와 긴급보호 쉼터를 스튜디오 내에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여성 기업인으로 매일같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일용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대형 광고판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멈춰 섰습니다. 광고판 속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 씨가 여성 경력, 재설계 지원 사업의 모델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 혜진 씨와 지우 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지우 씨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비굴함이나 슬픔이 아닌 한 조직의 수장다운 당당함과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전광판 속 지우 씨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어보았지만 차가운 유리병 너머의 그녀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될까? 민수 씨의 비굴한 혼잣말은 매연 가득한 도심의 소음 속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를 하녀처럼 부리며 무시했던 영자 씨는 이제 낡은 단칸방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우 씨를 보며 발작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곰팡이 핀 벽지에 스며들 뿐이었죠. 지우 씨는 이제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화가 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스스로를 태워버린 자들이 파멸의 재가 되는 동안 지우 씨는 자신이 세운 희망의 탑 위에서 찬란한 내일을 설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바다 위에 뿌려진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는 새로 옮긴 스튜디오 집무실,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 빼곡했던 일정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그녀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빛나는 시작 재단을 통해 새 삶을 찾은 여성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직 퇴근 안 했어? 오늘 첫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어.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혜진 씨의 밝은 목소리에 지우 씨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 근처의 조용한 테라스 카페로 자리를 옮겨 향긋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 씨는 이제 메뉴판의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고 자신이 정말 마시고 싶은 차를 고를 수 있게 되었죠. 혜진 씨는 지우 씨의 편안해진 얼굴을 보며 흐뭇한 듯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과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음을 두 사람은 말없이 공유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지우 씨는 우연히 길가에 있는 작은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얇은 종이 조각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지우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줄을 서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은 그녀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값진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밤거리의 시원한 공기를 만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 씨는 거실의 큰 창문을 활짝 열고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영자 씨와 민수 씨는 여전히 지나간 행운을 원망하며 어두운 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우 씨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이미 희미해진 낙서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우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디자인 도면을 펼치며
내일 있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우 씨의 눈동자는 미래를 향한 열정과 희망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로또라는 우연한 행운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일구어갈 삶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비극은 결국 한 여성이 자아를 찾고 우뚝 서는 승리의 기록이 되었죠. 지우 씨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작게 의졸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네요. 그녀가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스튜디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화로웠습니다.